그때 참모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방금 용산파 간부 중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단장 지무실 근처 주차장에서요. 미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입니다. 참모장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쪽지에는 강미령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미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차들이 육군본부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자리한 육군본부 건물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군사 역사상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 탄생하는 날이었습니다. 강미령 장군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깨는 여전히 고닫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4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세월이 그녀의 얼굴에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령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7시 30분. 취임식까지 6시간 30분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거든요. 그녀는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장군님, 취임식 준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모장이 들어와 경례를 했습니다. 미령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오랜 군 생활이 만들어낸 절제된 위엄이 있었습니다. 보고하세요. 초청 인사 350명 확인 완료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과 합참의장님도 참석 예정이고요. 언론사 20곳에서 취재진이 나올 예정입니다. 의전팀에서는 식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고 경호팀도 마지막 보안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여성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실수 하나만 해도 역시 여자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을 게 뻔했습니다. 음향시설과 조명은 어떻습니까? 모두 점검 완료했습니다. 리허설도 3번 진행했고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예비 장비도 준비해뒀습니다. 의전팀과 경호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출입 통제도 철저히 하고 있고 초청장 없는 인원은 절대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경찰청과도 협조 체계를 구축했고요. 참모장이 나간 후 미령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요한 집무실에서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미령 자신이었고 소녀는 3살 어린 동생 민수였습니다. 두 아이는 고아원 마당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1963년 성혜원에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미령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68세가 된 지금도 그 아이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크고 맑은 눈동자, 언제나 미령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작은 발걸음, 밤마다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들던 따뜻한 체온까지.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8년 동안 민수는 미령에게 전부였습니다.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는 세상에서 서로만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령이 18세가 되어 군에 입대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누나, 나도 데려가면 안 돼? 떠나는 날 민수가 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시 15세였던 민수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미령은 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대에서는 가족을 데려갈 수 없었거든요. 금방 돌아올게. 기다리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군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여군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도, 그리운 사람도, 심지어 동생에 대한 그리움까지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령은 수없이 민수를 찾으려 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도 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미령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성공한 군인의 삶 뒤에는 늘 이런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켰지만 정작 지키고 싶었던 사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전우들과 함께했지만 진짜 가족은 잃어버렸습니다. 시계가 오전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미령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모든 여군들이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육군본부 대강당에는 군 관계자들과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미령은 제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구사단장에 임명된 강미령 소장입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350명의 참석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미령은 단상에서 내려다보며 이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40년 군 생활의 정점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임명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강미령 소장을 제구사단장으로 임명한다. 엄숙한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령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나도 데려가면 안 돼? 임명장 수여식이 끝나고 미령의 연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령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당 뒤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정문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경비원의 제지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곧이어 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강당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 여러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분위기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넓은 어깨,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풍기는 위압감.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그 남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당 중앙 통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곳의 주인인 양당당한 걸음으로 말입니다. 경호팀이 급히 움직였지만 이들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그러나 확고한 의지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미령은 단상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남자, 그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동자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크고 맑았던 어린 시절 그 눈동자가 이제는 날카롭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같은 눈이었습니다. 미령이 평생 찾아 헤맨
세상에서 유일한 혈육의 눈이었습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50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카메라맨들은 본능적으로 촬영을 계속했고 기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그 남자는 미령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그리움이나 반가움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령은 마이크를 잡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68세의 노련한 장군도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명의 누나일 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동생을 돌보던 그 소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참모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경호팀은 무성기를 통해 긴급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미령과 그 남자는 서로만을 바라보며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미령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이 이어질지 궁금해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미령을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40년간 쌓인 복잡한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 원망,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마지막 한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의 취임식에 나타난 이 남자가 바로 그녀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미령은 마이크를 놓칠 뻔했습니다. 40년간 찾아 헤맨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꿈꿔왔던 재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민수 뒤에 서 있던 남자들도 모두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지 궁금증이 증폭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들이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습니다. 이 순간이 내일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군 장군 취임식에 나타난 신비한 남자, 40년 만에 극적 재회 같은 제목들이 벌써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미령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아니면 누나로서 동생을 맞이할 것인가. 취임식이 끝난 후 강당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서로 먼저 기사를 내보내려고 발걸음을 재촉했고 참석자들은 웅성거리며 방금 벌어진 일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여군 장군의 동생이 조폭이라니, 취임식을 완전히 망쳐놓았어,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미령은 참모장의 안내로 별관에 마련된 소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40년간 꿈꿔왔던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민수와 그의 일행들도 경호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소회의실 문이 닫히자 둘만 남았습니다. 미령과 민수. 4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령은 민수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장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미령은 말리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곳은 금연구역이었지만 지금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민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면서 그의 얼굴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린 시절 누나라고 부르던 그 다정한 음성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강민수가 아니야.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거든. 미령의 말을 자르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재떨이에 털면서 미령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하니? 그냥 민수라고 해. 어차피 오늘 이후로는 다시 볼 일도 없을 테니까. 매정한 말이었습니다. 미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려왔던 재회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녀가 상상했던 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는 감동적인 장면이었거든요. 민수야, 나는 너를 찾으려고. 찾으려고? 정말? 민수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취재진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를 놔두고 혼자 떠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었어. 그동안 한 번이라도 진짜로 찾으려고 했다면 못 찾을 이유가 있었을까? 민수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미령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았거든요. 진심으로 찾으려고 했다면 찾을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군 생활에 매몰되면서 그리고 출세 욕심에 눈이 멀면서 점점 그 마음이 약해졌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15살 때부터 세상과 싸워야 했어. 고아원에서 쫓겨나고 거리에서 구걸하고 주먹으로 밥벌이해야 했지. 그때 누나는 어디 있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40년간 쌓인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는 군대에서 출세하고 별 달고 장군 되고 지금은 사단장까지 됐지. 그동안 나는 뭘 했는지 알아? 미령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조직을 만들었어. 나처럼 버려진 놈들, 세상에서 밀려난 놈들을 모아서 말이야. 우리끼리 가족이 되었지. 피는 안 섞였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하게. 민수는 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거칠게 말해도 40년 만에 만난 누나 앞에서 그의 마음도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야. 누나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 됐는지 말이야. 민수야, 나는 정말 너를 찾으려고 했어. 사설탐정도 고용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만해. 민수가 미령의 말을 자르며 손을 들었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어차피 이미 늦었으니까. 그는 담배를 끄고 미령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민수의 눈가에도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맑고 순수했던 그 눈동자에는 이제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누나는 곤란해질 거야. 사단장이 조폭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질 테니까. 언론들도 난리를 칠 거고. 민수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밖에서는 이미 기자들이 열심히 기사를 작성하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 미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원하는 거라. 글쎄,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고 용서라고 하기엔 너무 깊이 박혔어. 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민수 자신도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야. 너는 너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민수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4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미령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문 앞에서 민수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조심해. 나를 이용하려는 놈들이 있을 거니까. 의미심장한 경고였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누나. 아니, 장군님. 축하해요. 사단장 임명. 마지막 말은 어린 시절의 그 목소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미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미령은 한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기자들이 여전히 몰려 있었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냥개처럼 새로운 먹잇감을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군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령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참모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들어와 미령 앞에 놓았습니다. 장관님께서 내일 오전 긴급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언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미령은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이미 몇몇 포털 사이트에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군 장군 취임식 소동, 사단장의 조폭 동생 등장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보과에 연락해서 강민수에 대한 자료를 모두 수집하라고 하세요.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시간 내로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참모장이 나간 후 미령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40년 만에 받는 동생의 전화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어디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집무실에 있어. 너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누나, 아니 장군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 존댓말과 반말을 오가는 민수의 말투에서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 이번 판을 깨고 나는 조용히 사라질 거야. 그 전에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나타난 거거든. 미령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판을 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내 조직이 하던 일들을 정리하고 손을 떼려고 해.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야. 그럼 왜 하필 내 취임식에?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거든. 누나를 보는 게. 전화 너머로 민수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내가 손을 떼면 이걸 이용하려는 놈들이 나타날 거야. 특히 너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야? 군 안에도 너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여자가 사단장이 되는 걸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말이야. 미령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가 지적한 게 맞았습니다. 실제로 군 내부에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반대하는 보수적인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이번 일을 이용할 거라는 뜻이야? 당연하지. 너와 나의 관계를 부풀려서 너를 공경에 빠뜨릴 거야. 그리고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령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민수의 경고가 단순한 추측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정보과에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강민수에 대한 상세한 자료였습니다. 미령은 보고서를 펼쳐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정말로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용산파라는 조직을 이끌고 있었고
주로 건설업체와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최근 몇 년간 폭력 사건에는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미령이 중얼거렸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민수의 조직은 일반적인 조폭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폭력보다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사회공헌 활동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모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방금 용산파 간부 중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단장 집무실 근처 주차장에서요. 미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입니다. 참모장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쪽지에는 강미령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함정입니다. 미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차들이 육군본부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맞지? 시작됐어. 민수야, 이게 뭐야? 누군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어. 나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이렇게 빨리 일어날 줄은 몰랐어. 누가 그런 짓을? 그건 내가 더 잘 알 거야. 너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말이야. 미령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민수를 이용했을까요? 민수야, 너는 어디 있어? 경찰이 너를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눈 하나 조심해. 잠깐.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미령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미 기자들과 경찰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들이 마치 그녀를 겨누는 총구처럼 보였습니다. 참모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경찰에서 조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나라를 지켜온 그녀가 이제는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미령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수사관의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68세의 노장군이 범죄 용의자처럼 조사받는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강민수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수사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민수를 보호해야 할지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내용이 어떻게 되시죠? 개인적인 얘기였습니다. 40년 만에 만났으니까. 수사관이 메모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에 장군님 성함이 적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령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강민수가 장군님께 어떤 요구를 했거나 협박을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미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판을 깬다고 했던 말이나 조심하라는 경고들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미령이 육군본부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고 국방부 장관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미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여군 장군, 조폭과 내통 의혹,
사단장 취임 첫날부터 스캔들, 군 기강 회의, 여성 고위직 임용 재검토해야 기사 제목들만 봐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령은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모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강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오늘 밤 11시에 만나자고 합니다. 한강공원 반포지구에서요. 미령은 고민했습니다. 지금 민수를 만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만나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장군님,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밤 11시 한강공원은 고요했습니다. 미령은 사복을 입고 민수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민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많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왔구나. 민수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싸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미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야. 이런 일은 익숙해. 민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민수는 한동안 말없이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는 너를 원망했어. 40년 동안. 민수야.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내 잘못이었던 것 같아.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봤나 봐.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를 찾지 않은 게 아니야. 찾을 수 없었던 거야. 무슨 뜻이야? 고아원에서 쫓겨날 때 원장이 나한테 말했거든. 누나가 나를 포기했다고. 입양 포기 서류에 누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다고. 미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 나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어. 나도 이제는 알아.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민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고아원 기록을 뒤져서 찾았어. 이 서류를 보면 서명이 위조된 게 분명해. 미령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필체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 왜 원장이 그런 거짓말을? 돈 때문이었겠지. 입양 알선으로 돈을 받고 나 같은 문제아는 그냥 버린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누나를 원망하면서 살았어. 그 원망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고, 민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의 오해가 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야. 민수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오늘 죽은 놈은 내 조직 간부가 맞아. 하지만 나는 그 놈을 죽이지 않았어. 그럼 누가? 날 이용하려는 놈들이 있어. 내 조직을 흔들고 동시에 너를 끌어내리려는. 민수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군 안에 누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이 있다고 했잖아. 그들이 외부 세력과 손을 잡은 것 같아. 외부 세력? 정치권이나 재계 쪽 사람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으려는 사람들 말이야. 미령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음모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 나는 조직을 정리하고 사라질 거야. 하지만 누나는 끝까지 버텨야 해. 포기하면 그들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혼자 위험한 일 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이미 각오했어. 민수가 걸어가려다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그날
그날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했어. 이번엔 내가 지킬게. 다음 날 아침 미령은 일찍 일어나 고아원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보여준 서류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성혜원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기록들은 시청 사회복지과에 보관되어 있을 거였습니다. 장군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참모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령은 이미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용무가 있습니다. 오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합니다. 기자들이 미행할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미령은 개인 차량으로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기자들의 미행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처음에는 기록 열람을 거부했지만 미령이 당사자임을 확인한 후 형조해 주었습니다. 1963년 성혜원 기록이라 꽤 오래된 자료네요. 담당자가 먼지 쌓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미령은 숨을 고르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종이 냄새와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미령과 민수의 기록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찾았을 때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입양 포기 서류가 있었고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체가 전혀 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서류들이었습니다. 성혜원 원장 김태섭의 개인 기록에는 입양 알선비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아들은 별도 처리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령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그 원장이 의도적으로 남매를 분리시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순한 아이들만 원했고 민수처럼 반항적인 아이는 방해가 되었던 거죠. 기록을 더 살펴보니 당시 원장의 비리가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입양 알선비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아예 가짜 서류를 만들어 아이들을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령은 이 기록들을 복사해서 가져왔습니다. 민수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40년간의 오해를 완전히 풀어야 했거든요. 오후에 육군본부로 돌아오니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왔고 언론들은 더욱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국방부 장관님께서 당장 오라고 하십니다. 참모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령은 각오를 다지고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장관실은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과 다른 고위 관료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미령은 경례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강미령 소장, 앉으십시오. 장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해 보십시오. 장관님,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동생과의 개인적인 일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기에는 파장이 너무 큽니다. 이미 청와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미령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현실적으로 그녀의 처지는 불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군의 신뢰도입니다. 첫 여성 사단장이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면 향후 여성 장교들의 진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말이 더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후배 여군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관님,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이미 언론은 난리가 났고 여론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때 장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잠시 통화를 한 후 장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방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강미령 소장의 거취를 재검토하라고 하십니다. 미령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실상 사임 압박이었습니다. 일주일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십시오. 국방부를 나오는 길에 미령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누나 어디 있어? 위험해. 무슨 일이야? 내 조직에 또 변화가 생겼어. 누군가 내부를 흔들고 있어. 그리고 누나한테도 위험이 될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어떤 위험? 확실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누나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려고 할 수도 있어. 미령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적 압박이었지만 이제는 신변의 위험까지 생긴 건가요? 민수야, 너는 어디 있어? 그건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누나는 조심해야 해. 특히 밤에 혼자 다니지 마. 너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오히려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어. 이 모든 일을 꾸민 진짜 배우가 누군지 알게 될 것 같아. 진짜 배우? 군 안에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누나가 사단장이 되는 걸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야. 미령은 머릿속으로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민수야, 혼자 위험한 일 하지 마. 우리 함께 해결하자.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40년 동안 못다한 누나 지키기를 지금이라도 해야겠어. 전화가 끊어진 후 미령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누가 자신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민수는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걸까요? 사흘 후 미령은 민수로부터 긴급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용산 폐창고. 오늘 밤 12시. 혼자 와. 진실을 알려줄게. 짧은 메시지였지만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미령은 고민했습니다. 지금 민수를 만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구해야 했습니다. 밤 11시 30분, 미령은 사복을 입고 지정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용산의 폐창고 지역은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비어있는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얼굴은 더욱 상해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미령이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이런 짓을? 그것보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민수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들어봐. 며칠 전에 녹음한 거야.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육군 내부의 고위 간부 목소리였습니다. 강미령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여자가 사단장 자리에 있으면 군 기강이 해이해진다. 어떤 방법을 쓸 겁니까? 그 여자의 조폭 동생을 이용하는 거다. 스캔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어야 한다. 미령은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군 내부에서 자신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목소리, 김준호 준장이야. 미령이 중얼거렸습니다. 김준호는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극렬히 반대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 사람만이 아니야. 민수가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군 간부들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강미령 제거 작전은 단순히 개인을 겨냥한 게 아니야. 여성의 사회 진출 자체를 막으려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어. 민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너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어.
너가 실패하면 다른 여성들도 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미령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간 조국을 위해 헌신한 자신을 이런 식으로 매장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수야,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된 거야? 그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접촉해왔거든. 처음에는 돈으로 회유하려고 했어. 나한테 누나를 더 공경에 빠뜨리라고. 그래서 당연히 거절했지. 그러자 이번에는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 내 조직원들을 건드리고 나를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민수가 상처난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결정적인 제안을 받았어. 나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죄를 누나한테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야. 미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너는? 맞아. 내가 죽으면 누나가 살인 용의자가 되는 거야. 완벽한 시나리오지. 그때 창고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도착하는 소리였습니다. 왔구나.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수야, 도망가자. 아직 늦지 않았어. 안 돼. 이제 끝을 내야 해. 민수가 미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40년 전에 내가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엔 내가 누나를 지킬게.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서는 김준호 준장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무장한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미령 장군,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준호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준호 준장, 당신이 배우였군요. 배우라니요. 저는 그저 조국을 사랑하는 군인일 뿐입니다. 여자가 군을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뿐이죠.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시대착오라고 하시지만 현실을 보십시오. 당신 때문에 군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김준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총을 겨누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강민수가 누나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조폭 동생이 누나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당신들이 미쳤습니다. 미령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쳤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한 계획입니다. 김준호가 권총을 꺼내 민수에게 겨누었습니다. 강민수,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신 누나를 쏘고 당신도 죽으면 당신 조직원들은 살려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웃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서도 당당한 웃음이었습니다. 꿈도 꾸지 마. 난 내 누나를 지킬 거야. 그 순간 민수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김준호의 총을 향해 몸을 던진 것입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민수야. 미령이 절규했습니다. 민수는 총을 맞고 쓰러졌지만 김준호의 총은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누나, 이제 끝내. 민수가 피를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미령은 바닥에 떨어진 총을 집어들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40년간의 군 생활이 만든 본능이었습니다. 모두 총을 내려놓으십시오. 미령의 목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령이 총을 겨누는 순간 창고 안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68세의 여장군이 보여주는 위압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40년간 단련된 군인의 본능이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준호,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 모두 총을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미령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미령, 현실을 보십시오. 당신은 한 명이고 우리는 여러 명입니다.
그래도 당신부터는 확실히 데려갈 수 있습니다. 미령이 김준호의 이마를 정확히 겨누며 말했습니다. 김준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민수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총상을 입었지만 아직 의식은 있었습니다. 누나,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 민수가 피를 흘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시작해. 짧은 한마디였지만 곧이어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과 군 헌병대가 동시에 도착하는 소리였습니다. 뭘 한 거야? 김준호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미리 준비해뒀어. 너희들이 대화 모두 검찰에 넘겼거든.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증거를 준비해뒀던 것입니다. 창고 문이 열리면서 무장한 헌병들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검찰 수사관들도 나타났습니다. 김준호 준장, 내라는 모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김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함정이다. 함정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미령이 총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신념이 마침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민수를 미령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민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정말 끝난 거야? 응. 김준호와 그 일당들은 모두 체포됐어. 그리고 녹음 파일 덕분에 배후의 정치인들도 수사를 받게 될 거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40년간의 원망과 분노가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았어. 무슨 소리야? 내가 나를 지켜줬잖아. 미령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남매가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령은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그녀의 무죄는 명백했습니다. 강미령 소장, 이번 일로 큰 고생하셨습니다. 장관이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군 내부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단장직을 계속 맡아주시겠습니까? 미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단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다릅니다. 저에게는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미령은 강민수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청년들을 위한 교육지원 재단이었습니다. 민수도 퇴원 후 재단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행사장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미령은 장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외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지키지 못한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재단의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제 동생의 이름이죠. 40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마침내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령이 객석의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혼자인 것 같아도 반드시 여러분을 이해하고 사랑해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미령과 민수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40년 전 헤어진 그 강변에서 이제는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누나, 후회하지 않아? 장군 자리를 포기한 거. 전혀. 이제야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은 것 같아. 진짜 하고 싶었던 일? 널 지키는 거. 그리고 너 같은 아이들을 지키는 거. 민수가 미령의 팔짱을 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누나, 그때 약속했잖아. 금방 돌아온다고. 응, 기억해. 40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돌아왔네. 그래. 이제는 정말로 돌아왔어.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은 지나갔지만 진짜 소중한 것들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미령은 생각했습니다. 40년간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켰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거지? 응, 누나. 진짜 가족.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68세와 53세가 된 남매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4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